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스머프라고 하는 이제 논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나온 논문을 알고 있어요. 이제 민너프 360이라던가 집너프 같은 이제 그런 논문 연구를 했던 팀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스트리머블 메모리 이피션트 레디언스 필드 포 리얼타임 라지 스케일 라디신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논문 제목으로 이제 나온 논문으로서 좀 더 이제 실시간으로 라지 스케일까지 잘 커버할 수 있는 논문이 이제 시그래프 2024에 발표된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먼저 인트로부터 좀 보시면은 어, 보시다시피 이제 룸 스케일까지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라지 스케일의 레디언스 필드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 스머프에서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타임 뷰 신테시스 온 라지 스케일이 이제 목표로서 지금 논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메인 컨트리뷰션을 이제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이어키컬 모델 파티셔닝이 되겠고, 두 번째는 디스틸레이션 트레이닝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하이어키컬 모델 파티셔닝은 전체 씬을 이제 타일 형태로 나눠가면서 그 타일에 대한 어떤 서브 모델을 주면서 그런 구조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론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주면서 이제 모델 간의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이제 좀 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목적으로서 이제 이런 방법을 좀 적용하였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소타급의 정확도 그리고 실시간성도 확보하였고 무엇보다 이제 300제곱미터 수준의 어떤 라지 스케일까지도 우리가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이 논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지식으로서 먼저 멀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메모리 이피션트 레디언스 필드라고 하는 제목의 사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었고 이제 여기서 확장 개념으로서 이제 스머프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에 대한 이제 멀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멀프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3D 포지션 X가 주어졌을 때 피처 벡터, 이 T라고 하는 8차원의 피처 벡터를 뽑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뽑느냐고 했을 때, 이제 어떤 X의 포지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그리드 형태로 뭔가 좀 이제 어떤 공간 분할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는 방법은 고해상도의 어떤 트라이플레인에서의 피처 P를 뽑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해상도의 스파스 복셀 그리드로부터 피처 V를 뽑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들을 조합하는 형태로 8차원의 피처 벡터를 뽑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이 3D의 포인트 X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요 트라이플레인, 그러니까 뭐 X 플레인, Y 플레인, Z 플레인이 되겠죠? 각각의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각각의 투영을 시켜서 요거를 조금 조밀하게 나누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해상도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이제 트라이플레인 각각에 대해서 굉장히 조밀하게 나눈 다음에 그 조밀하게 나눠져 있는 그리드 안에 어딘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조밀한 어떤 트라이플레인의 어떤 그리드에서 어떤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뭐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한 피처를 뽑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Z 플레인이라고 하면 이제 Z 플레인에 대한 피처 PZ를 뽑고 Y 플레인에 대한 PY 그리고 X 플레인에 대한 PX를 이렇게 뽑으면서 고해상도에 대한 피처를 먼저 뽑고, 그리고 저해상도, 이거는 이제 복셀 그리드를 나누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트라이플레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그러니까 듬성듬성 크게 이 복셀 그리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나눈 복셀 그리드로부터 이제 V라고 하는 피처를 뽑게 되고, 이런 식으로 PX, PY, PZ, V까지 뽑게 되면은 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8차원의 T라고 하는 이제 피처 벡터를 뽑는 게 여기서의 기본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를 뽑게 되면은 이거를 타우, C, F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피처로 또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뽑았던 8차원의 피처 중에서 첫 번째 차원이 이제 타우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차원의 익스포네이션을 하면 이제 타우가 나오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차원에 있는 이 세 가지 값을 이제 시그모이드 씌우면 우리가 이제 컬러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5번부터 8번까지에 있는 이제 그 피처 값에 대한 시그모이드를 씌우면은 이제 F라고 하는 값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 각각을 보면은 이 타우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덴시티를 의미하고 있고요. C는 RGB 컬러에 대한 그런
컬러 레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F는 이제 4차원의 뷰 디펜던트 이펙트를 어떤 4차원의 벡터 형태로 인코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피처 벡터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멀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컴포넌트들을 뽑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렌더링을 진행하는 게 전반적인 이제 멀프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따위에서는 아마 지금 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NLP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 미들 스케일에 대한 렌더링이 좀 가능한 형태로 멀프가 좀 제한이 됐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모델링 할 때 컨트랙션 펑션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 컨트랙션 펑션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X의 어떤 크기가, X가 뭐 이제 무한대로 뻗어나갔을 때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1보다 작을 때, 이제 그 무한대로 뻗어났던 위치에서의 어떤 크기가 1보다 뭐 크냐 작냐로 가지고 이제 뭐 이제 X 자체의 컨트랙션 값을 이제 뭐 XD로 주냐, 아니면 이제 X가 무한대로 뻗어나왔을 때 그 X 크기 분의 XD로 주냐, 뭐 등등으로 이렇게 좀 분할하면서 어떤 값을 위치를 할당하고 있는 걸 같아요. 이게 뭐 인사이드, 그러니까 어떤 사정 범위 안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언바운디드 씬이라고 하죠. 그 언바운디드 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기서 다루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언바운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기존의 멀프라고 하는 방법의 이제 어떤 방법론으로 이제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 멀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라이플레인으로 이제 싱글셋을 구성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트라이플레인 기반의 어떤 세트 사용했을 때 이게 수용량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미들 스케일의 어떤 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데, 이게 점점 라지 스케일로 확장되고 하다 보면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거를 어느 정도 표현력도 갈수록 떨어지게 되고, 너무 이제 메모리도 비효율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멀프를 가지고 라지 스케일을 표현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머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멀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좀 추가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콜디네이트 스페이스 파티셔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디네이트 스페이스 파티셔닝은 전체 씬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씬을 3D 그리드로 나눠서 먼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그리드 셀에다가 독립적인 서브 모델, 그러니까 MLP가 하나씩 이제 할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리드 셀에 하나씩 독립적인 게 들어가고, 좀 설명이 누락되긴 했는데, 기존 멀프 같은 경우도 그 MLP 모델이 굉장히 이제 얇은 레이어,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레이어 가지고 그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쓰고 있다라는 이제 특징을 봤을 때는 이 스머프에서도 각각의 독립적인 서브 모델 자체는 이제 조금 타이니한 MLP들이 들어가면서 이 서브 모델을 할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리드 셀에다가 독립적인 서브 모델들을 다 할당을 하면서 그 그리드 하나하나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서브 모델 학습이 이제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각각의 서브 모델이 이 그리드 셀 하나하나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렌더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까 멀프 같은 경우에도 언바운디드 씬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각각의 서브 모델들도 물론 이제 가장 타겟팅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렌더링 하는 거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드 내부 영역이 되겠지만, 일부 아웃사이드 영역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스파스하게 렌더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라지 K라고 이제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이 디멘전이라고 하는 게 전체에 씬이 있다고 하면은 K의 세제곱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K부터 K까지 균등하게 이게 나누면서 이제 3D 그리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 세제곱이라고 한 거는 이제 그 부피가 되겠죠. 전반적인 부피, 그러니까 이
부피를 이제 나누는 부피 크기가 이제 K의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시 말하면은 그리드 수가 그만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그리드로 이렇게 나눴으면은, 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이제 여기 아래의 식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최적의 S를 찾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 D라고 하는 거는 이제 O가 카메라 오리진이고, 카메라 오리진에서 카메라 오리진하고 어떤 임의의 포인트 X가 이제 RK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RK라고 하는 거는 K라고 하는 어떤 3D 그리드가 안에 있는 임의의 포인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카메라가 할당이 돼 있을 때 그 카메라 오리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민 값을 찾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전체적인 전체 RK 중에서 가장 이제 카메라 오리진하고 가까운 값을 갖는, X를 갖는 그 K 값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RK 중에서 어떤 포인트냐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이제 여기서 D5K에서 이제 리턴을 해주겠고요. 그래서 이게 리턴이 됐을 때, 이제 이런 리턴이라기보다 이제 이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S라고 하는 이제 최적의 값을 구하는 부분은, 그래서 요 D5K를 최소값을 갖게끔 하는 K가 무엇이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요게 쉽게 말하면은, 카메라 오리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임의의 포즈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 포즈하고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리드는 무엇이냐를 찾고자 아마 이런 식을 정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카메라 오리진을 기준으로, 해당 카메라 포즈가 그러니까 어떤 3D 그리드에 할당돼가지고 이 3D 그리드에 대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카메라 포즈는 어떤 그리드에 있는 서브 모델을 통해서 렌더링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자 이런 이제 최적해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카메라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접근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한 번 더 나누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서브 모델을 이제 할당하기 위한 3D 그리드를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균등 분할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균등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P라고 하는 개수만큼 균등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냥 2차원의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만약에 P가 16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부터 해서 이제 16개로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이제 U, V, W라고 하는 어떤 이제 좌표값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2차원으로 가면은 뭐 얘가 1,3이고, 뭐 어떤 게 이제 뭐 0,0이고 1,1이고 뭐 그런 식으로, 여기를 지금 1로 시작하는 여기를 1로 시작하는 인덱스인 것 같네요. 그래서 1,1, 1,2, 뭐 1,3, 2,2, 2,3을 해가지고 지금 각각의 어떤 이제, 할당되는 그런 값이 있다라고, 이제 포지션 값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접근한 게, 각각의 위치마다 학습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값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 각각의 그리드로 이제 균등 분할된 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학습 파라미터가 각각 나오게 되고, 우리가 카메라 오리진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위치에서의 이제 실질적인 카메라 학습 파라미터는, 이제 여기서 이 각각의 균등 분할된 영역에서 나오는 파라미터들을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한 결과값, 그걸로 우리가 이제 보관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하겠다라는 게 여기서의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A라고 하는 월드 코디네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거는 이제 크기 K만큼 이제 균등 분할을 한 거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균등 분할된 그 3D 그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잠깐 이제 2차원으로 축소해서 예제를 설명드리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등 분할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P를 만약에 16이라고 줬다고 하면은 16개의 포인트로 해서 나눠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서 이제 그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블루 닷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오렌지 닷으로 되어 있는 부분처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등하게 나눈 다음에 뭐죠 이제 이게 이제 요 카메라 레이를 기준으로 이제 카메라 오리진을 기준으로 이제 뭔가 여기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이드에 대해서 이제 세타 1,3, 세타 2,3 등등의 어떤 카메라 파라미터들로부터 인터폴레이션한 결과로 이제 우리가 이 카메라 오리진에 대한 그 이제 학습 파라미터를 이제 약간 근사 접근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야 이제 굳이 이제 여기 있는 위치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피처 게이팅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피처 게이팅 같은 경우에는 스머프에서 이제 저해상도 3D 피처를 선정을 해가지고 고해상도 피처로 이제 뭐 게이팅을 한다라는 이제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살펴봤더니 이제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고해상도의 특징 값이 의미가 있는 값일 경우에 해당 값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우리가 이제 특징을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그리드 안에 있고, 그리드 안에서 어떤 디테일을 표현해야 되는 조금 뭐 텍스처가 많은 영역이다. 그런 뭐 씬한 서페이스 등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해상도, 그러니까 뭐 하이 프리퀀시에 대한 어떤 표현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하이 레졸루션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자 이런 기법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고해상도 피처를 나타내고 있는 요 트라이플레인 기반의 PX, PY, PZ들의 좀 더 가중치를 줘서 특징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이 웨이트가 들어가 있고, 만약에 피처리스한 영역들 같은 그런 이제 그냥 듬성듬성하게 표현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웨이트 가중치를 확 내려서 이제 이쪽에 집중하지 않고 스파스한 부분에 좀 더 스파스하게 표현하는 어떤 스파스 피처,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 피처에 조금 더 집중해서 표현하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좀 접근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V에 좀 더 집중하는 쪽으로 이 피처 게이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집중을 덜 해야 되는 부분은 굳이 고해상도의 피처를 갖지 않게끔 조금 그런 이제 벌든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피처 게이팅에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과정을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또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어그리게이트가 된 이제 특징이 이렇게 T 햇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어그리게이트 된 T 햇과 로우 레졸루션 피처였던 이 V 둘 간에 이제 컨케이트네이션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인 피처를 얻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컨케이트 시킨 이유가 저해상도 피처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보려고 그냥 좀 전반적으로 좀 다시 보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고해상도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 집중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게끔 피처에 대한 핸들링을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디스틸레이션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디스틸레이션 할 때 집널프, 그러니까 좀 일반화를 위해서 굉장히 잘 학습된 집널프를 지금 티처 모델로서 학습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널프를 티처로 사용했을 때 어페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집널프가 만든 렌더링 결과를 스튜던트가 최대한 따라갈 수 있게끔 이제 디스틸레이션의 기본적인 컨셉이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어피어런스를 이제 티처가 만든 어떤 렌더링 결과의 패치, 스튜던트가 만든 렌더링 결과의 패치, 둘 패치 간의 외형 차이가 색상 차이 같은 걸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L2 로스랑 그리고 이제 D심 로스, 이게 2023년도에 제한된 심 로스에서 뭔가 좀 확장된, 뭔가 좀 임프루브된 개념의 어떤 로스 펑션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그 D심 로스랑 그리고 L2 로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이 그러니까 스튜던트 모델이 렌더링한 결과가 티처하고 지금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지라는 거를 이제 접근하고, 이제 로스를 비교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설명이 누락된 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널프를 굳이 이제 티처 모델로서 하면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한 게, 스튜던트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최대한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지오메트리는 이제 레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지금, 어, 이제 샘플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레이가, 그러니까 오리진하고 디렉션, 그리고 디렉션에서 샘플링되는 어떤 스텝, 이것들이 이제 잘 맞아야지 지오메트리가 이제 잘 렌더링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레이라던가, 그런 이제 레이의 디렉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샘플링한 포인트 위치들이 얼마나 맞는지, 그거를 이제 티처 스튜던트 간의 앱솔루트 디스턴트로 계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W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레이의 오리진과 오리진으로부터 쏘는 디스턴스, 그리고 그 레이를 기반으로 나누는 이게 그 샘플된 영역,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리진이 안 맞고 디렉션이 안 맞고 하면은 이미 거기서 어느 정도 어느 스텝에서 샘플링 한다 하더라도 이미 안 맞, 이미 바라보고 있는 어떤 뷰잉 디렉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들어갔는데 이제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트레인셋에 있는 어떤 그 이제 그 샘플 레이들 그러니까 포드들을 그냥 그대로 샘플하는 것 말고 그냥 완전히 랜덤하게 포드를 샘플링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렌더링을 임의의 렌더링하는 이제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완전하게 레이 셀렉션 랜덤하게 레이 셀렉션 하는 것보다는 트레인 세트에서 조금 이제 협동을 줘가지고 임의의 레이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논문에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섭동을 한, 레이 셀렉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티처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레이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임의의 레이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한 임의의 레이에서 오리진을 먼저 지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 지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값은 레이의 오리진이 되겠죠? 선택한 레이의 오리진으로부터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임의의 오리진 하나를 이제 지터링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회색 카메라들이 어떤 지터링을 통해서 얻은 오리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리고 디렉션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니폼 샘플링을 한번 하게 되는데, 요 입실론 범위 안에서의 어떤 디렉션 차이가 발생하는 것만큼만 지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택한 레이가 이제 요 90도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곧게 나가는 이런 디렉션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지 않은 그런 각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레이들만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요 입실론이라는 범위를 주고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벡터의 차이를 계산하면서 이렇게 그 디렉션에 대한 그 범위를 좀 줘가면서 이제 유니폼 샘플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를 임의로 이제 섭동을 주면서 선택을 하면서 그 뷰에 대한 렌더링 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런 어그멘테이션을 같이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하나의 로스가 더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서브 모델의 일관성을 체크하는 로스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제 이걸 추가한 이유가 일단은 티처는 집널프 하나를 쓰고 있고 스튜던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서브 모델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서브 모델들이 각각 다 독립적이고 그 독립적인 서브 모델들이 병렬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관성이 잘 확보되고 있는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이 잘 잡히고 있니? 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서브 모델 컨시스턴시 로스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거를 보면은 이제 포토메트릭에 대한, 그러니까 C라고 돼 있는 게 아무래도 컬러가 되겠죠. 이제 컬러에 대한 일관성을 여기서 좀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어떤 서브 모델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임의의 어떤 서브 모델 이웃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둘이 렌더링한 결과를 이제 비교하면서 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제 이웃한 영역이라고 하면은 계속 이제 유사한 뭐 컬러 변화라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갑자기 일관성이 확 떨어진다던가 그런 걸 좀 이제 어피어런스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서브 모델 컨시스턴시를 좀 추가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조금 의문이었던 거는 컬러에 대한 부분만 지금 컨시스턴시를 보고 있는데 지오메트리를 이미 같이 보고 있던 모델이었으면은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를 좀 같이 봤으면 어떤 밀도에 대한 걸 같이 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 지금 이 실험 결과 좀 특이했던 게 아이폰에서 이렇게 돌려서 지금 데모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데모 사이트에서도 이 저자들이 올린 게 있다 보니까 웹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링크는 제가 발표 끝나고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본인들이 이제 제안한 방법을 3D 가우시안 스플래팅하고 이제 비교한 결과를 봤을 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보다는 씬 서페이스 같은 거를 조금 더 잘 복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또 특이했던 거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시다시피 빛의 영향을 받는 어떤 빛 때문에 뷰 디펜던트한 어떤 이펙트들이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3DGS보다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잘 복원했다라는 거를 이 스머프 논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결과를 보시면은 베이스라인을 이제 3GS나 아니면 멀프, 이게 아워스라고 이제 적어놓은 게 일반적인 멀프에서 본인들이 제안한 방법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부만 좀 추가해가지고 적용한 방법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스틸레이션 같은 방법들만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런 방법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의 결과랑,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제안한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서브 모델을 할당하기 위한 그 그리드 나누는 방법들이 이제 적용됐을 때의, 그러니까 K1, 3, 5였을 때 그런 결과들이랑 집널프랑 비교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PSNR이나 심노스 같은 값들이 보시면은 3D 가우션 스플래팅보다도 K1, 3이나 5로 나눴을 때 좀 더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고, FPS는 이제 3GS가 이제 데스크탑에서 당연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스머프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FPS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PSNR 같은 수치들을 봤을 때도, 집널프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진 않았지만, 집널프 못지않게 괜찮은 성능이 이제 정량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다만 조금 걸렸던 건 이제 이 디스크,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 학습을 위한 어떤 디스크 용량인 것 같은데, 3D 가우션 스플래팅이나 멀프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어떤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집널프 데이터셋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래 표가 밉널프 360 데이터셋을 썼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이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3D 가우션 스플래팅, 인스턴트 NGP, 베이크드 SDF 같은 이제 결과들을 비교했을 때 본인들의 결과가 좀 더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일단은 K를 1로 줬을 때 좀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이거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K를 좀 더 조밀하게 분리를 했을 때 조금 더 디스크나 메모리 쪽에서 조금 비효율적으로 많이 잡아먹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돌렸을 때, 맥북에서 돌렸을 때, 그리고 아이폰에서 돌렸을 때 세 가지 결과에 대한 FPS를 추가를 했는데요. 프레임 레이트를 보면은 3D 가우션 스플래팅이 이제 데스크탑에서 176 FPS가 나온다고 했을 때, 멀프 방법에다 이제 본인들의 방법을 좀 적용했을 때 187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본인들의 방법을 썼을 때도 142로 꽤나 빠른 속도로 이제 나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퍼블리시드 멀프보다도 빠르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3DGS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무겁다 보니까 그런 이제 GPU 자원이 조금 요구되다 보니까 맥북이나 아이폰에서 돌릴 수가 없었는데 본인들이 제안한 거는 이제 아이폰에서도 이제 속도가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맥북에서도 이제 속도가 나오고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55fps나 42fps인 걸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그 렌더링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 지터링이라던가 아니면 서브 모델 컨시스턴시 로스 추가 부분이라던가 본인들이 제안한 방법들이 그래서 어떻게 좀 잘 들어갔는지 봤을 때 이제 서브 모델 27번, 32번, 뭐 2번, 7번 이렇게 뭐 각각 할당되어 있는 서브 모델들이 있었을 때 이것들을 하고 이제 일관성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림 정성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관성이 잘 확보된 상태로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이 지터링을 썼을 때에도 이제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를 비교하면은 조금 더 이제 매끄러운 결과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보면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멀프에서 디스틸레이션을 추가한 거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추가한 거 거기다가 이제 뭐 MLP 그리드라던가 그런 피처 게이팅 그런 방법들을 더 추가했을 때 본인들 모델의 결과를 이제 비교한 건데 이제 갈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도 잘 살리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었고 어 결과적으로도 좀 레퍼런스에 걸맞게 거의 좀 깔끔한 결과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뷰 디펜던트한 이런 이펙트들이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정성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왼쪽 그림이고 정량적으로도 이제 그 이제 컬러 슈퍼비전, 지오메트리 슈퍼비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 다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PSNR 수치는 뭐 그렇게 뭐 도드라지게 어떤 향상되거나 뭐 그런 게 크게 보이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함도 잘 살리고 뷰 디펜던트한 이펙트들도 나름 잘 잡아내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K의 크기를 늘렸을 때 뭐 더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 좀 보고 있는데 뭐 조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K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디테일함을 잘 살려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메모리나 아니면 디스크 용량에 있어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버틀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절충해야 될지는 아무래도 남은 과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기 전에 간단하게 좀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스머프 이제 저자들이 이렇게 그 데모를 볼 수 있게끔 데모 웹페이지를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시클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어, 일단은 제가 네, 위크 GPU 랩탑으로 좀 선택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나름대로 이제 웹뷰어에서도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잘 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확대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디테일을 확대했을 때 잘 잡아내진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요거는 조금 그 스텝 본인들이 렌더링 하려고 하는 스텝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조금 안 된 건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확대 배율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줬을 때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잡아내고 있는 거 그리고 풀들도 좀 나름 잘 잡아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데모로 볼 수 있게끔 이제 데모 링크도 같이 올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혹시 그 피처 게이팅 부분에서 그 약간 고해상도 특징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값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뭐 렌더링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이익이 있어서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스팔스하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벽면 같은 데는 고해상도의 어떤 하이 프리퀀시 피처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수식만 보면은 결국 고해상도 피처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웨이트를 곱해서 쓰는 형식이어가지고 뭔가 웨이트가 일정 수치보다 작으면 아예 안 쓰거나 하는 그런 건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웨이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처리스 영역 같은 데에서는 웨이트를 아마 거의 죽이듯이 해가지고 여기를 안 쓰게끔 하는 것 같았고요. 이거를 저도 이 부분은 좀 놓치긴 했는데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얻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별도 조건에 따라서 이 웨이트를 할당하는지는 저도 좀 다시 찾아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드릴까 한데, 아까 카메라 주변에 랜덤으로 셀렉션 한다는 부분에서요. 네. 이게, 어, 학습
이미지로 주어지는 카메라인가요? 아니면은 가상의 카메라를 해서 렌더링 한다는 뜻인가요? 이 빨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직접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변의 회색 카메라들이요. 아, 회색 카메라는 임의로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 예, 이 부분은 랜덤한 선택이다 보니까 이제 임의의 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셋에 없는 것들로 아마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는 카메라 포즈를 이용해가지고 렌더링하고 그걸 또 학습으로 쓴다는 컨셉인 건가요? 예, 뭐, 나름대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그멘테이션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데이터량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학습을 하고자 뭐 이런 방법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니 일단 발표는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모 링크는 제가 방금 채팅방에 올렸는데, 이거는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핸드폰에서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에서 한번 돌려보시면 재밌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